청구적 기본권입니다. 그 청구적 기본권은 이거 대충 우리 살짝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 청구적 기본권은 요걸 기억하셔야 돼. 어떤 54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이런 말, 수단적 기본권이다. 그 제일 마지막 줄에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 요 이렇게 해야 돼. 수단이다. 그 청구권 기본권의 성격은 수단이에요. 수단인데 수단에서 목적이 있다는 얘기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재산권이 있습니다. 내 재산권에 내 소유권이 있어. 그지? 소유권에 내가 침해당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지? 그게 어떡합니까? 재판 소송을 제기할 때 재판을 청구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재판 청구권. 이 재판 청구권 요거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는 나의 그 침해당한 소유권을 찾기 위해서 재판을 거는 거니까 이게 이제 재판 청구권. 이 재판 청구권은 내 재산권,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뭐라고 이게 청구권적 기본권. 청구권, 끝에 청구권, 그죠? 청구권적 기본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청구권적 기본권은 그 수단이고 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이런 말 한다. 그지?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제 유형을 보시면은 청원권, 재판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 이건 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봐야 되는데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이게 굳이 외울 필요 없죠. 왜냐면은 이 청구권적 기본권은 글자에 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요 말. 청구권의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판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구사배상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다 청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만 첫 번째 칸에 보시면은 청원권은 청구권이란 말 없다. 그지? 근데 앞에 청원에서 청자가 이 청자, 똑같은 청자입니다. 청원권 할 때 청자 있지? 이 청자. 이 청자가 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청원권, 재판 청구권 다 청구적 기본권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거는 굳이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공부를 합니다. 일단 그렇다 넘어갑니다. 다음에 기본적 권리가 있으니까 의무도 있겠지. 그 밑에 의무는 뭐 고전적 의무 보시면 납세 의무, 국방 의무. 이게 옛날 전통적으로 이런 의무가 있었는데 새로운 현대적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 의무, 근로의 의무, 공공복리 적합 의무, 환경 보전 의무 있는 게 이거는 여러분 새로운 의무는 이거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래서 이 새로운 의무의 특징은 있잖아요. 이거는 그에 해당되는 권리가 다 있습니다. 이게 교육받을 권리 대응하는 교육의 의무, 근로의 권리에 대응하는 근로의 의무, 재산권에 대응하는 공공복리 적합 의무, 환경권에 대응하여 환경보전 의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일단 그 정도 보시고요. 544페이지 OX에 보시면은 몇 가지만 체크할게요. 그렇죠. 사실 우리 교재에 있는 이 OX는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을 적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그 시험의 출제 경향에서는 우리 OX에 있는 만큼 그렇게 깊숙하게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굳이 이 파트에서 OX는 굳이 다 체크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하나만 볼까요? 그 2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피선권은 몇 살이었습니까? 40살이었어요. 그 다음에 22번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요건 내가 앞에서 설명 안 했는데 잠시만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게 될 기본권 제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걸 같이 연결해서 설명할게요. 자, 이거 22번과 관련해서 여러분 앞에 잠시 넘겨보시면은 아까 몇 페이지인가 하니까 연결했어요. 540페이지 사회적 기본권 아까 설명하면서 자유권적 기본권하고 생존권적 기본권 비교하는 게 있다. 그지? 거기서 네 번째 칸에 한번 보세요. 다섯 번째 칸에 보시면은
그 자유권적 기본권은 기본권 제한적 법률 유무, 생존권적 기본권은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위반이다. 그지? 요걸 이 이야기입니다. 이걸 간단히 설명할게요. 자, 이야기. 자유권과 생존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유권이 예컨대 집회의 자유예요. 집회.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 내에, 원하는 시간에 집회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집회 뭐가 알지, 그지? 두 사람 이상이 모여가지고, 그지? 이렇게 으쌰으쌰 그 집회다, 그지?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학원 앞에, 우리 여기야, 우리 학원 여기야. 앞에 굉장히 도로가 넓죠, 그죠? 굉장히 넓어. 이게 중앙선이다, 그죠? 이게 뭐 차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가능합니다. 오늘 뭐 내일 아침 10시부터 한 12시까지 한 2시간 동안 이거 들어맞고 집회 한번 해볼까? 가능해요. AM 2시부터 12시까지 이거 들어맞고 차들 못 가게 막아놓고 우리가 집회 한번 해볼까? 가능해요. 이러면서 머릿속에 지금 딱한 게 내가 알고 있어요. 왜 딱한지 알고 있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가능해. 가능하다 거지. 여러분,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어. 이 기본권을 행사하면서는 우리가 이 집회를 하면서는 다른 어떤 법적 근거 한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됩니까? 헌법에 있는 집회의 자유라는 이 기본권 조항에 근거하여 우리는 집회를 열 수가 있어요. 다른 법적인 근거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이 헌법적인 근거만 있으면 우리는 집회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다, 그지? 과연 그게 가능할까?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당장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 차들 어떡하라고, 그죠? 빵빵 어떡하라고? 걱정하고 있어? 그건 나중 문제야. 일단 우리가 여러분, 이는 우리가 집회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일단 문제 판단해야 돼.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 집회할 수 있지만은, 이게 자동차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뭐야, 그지? 이 사람들은 뭐가 있으면,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집회할 수 있는 자유권도 당연히 있지만은, B라는 사람이 뭐요? 자기도 지나가야 되다, 그죠? 이것도 자유권이고, 이것도 자유권이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도 자유권이야, 그지? 그게,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집회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법적 근거가 뭐라고? 헌법상 집회자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지. 봐봐, 있잖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당장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B도 자유권이 있고, 통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A는 집회자가 있고, 두 개 막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골 때리잖아. 그지?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A도 당연히 이 집회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지만은 그 자체에서 왜 이게 구체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구체적 권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해서 집회를 할 수 있지만은 다른 B라는 사람도 또 통행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데 이건 뭔데 그러면 이게 너무 이것만 인정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 어떡하라고? 당연히 이런 말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본권 어떻게 한다고? A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제한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니네들이 집회할 수 있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뭐 여기 차선도 이게 1차선, 2차선 이렇게 있으니까 요 한 차선만 해가지고 니도 한번 해봐라. 니들 보니까 인원도 별면 안 되네. 그죠? 한 서너 명이니까 굳이 다 들어놓지 말고 니들이 꼭 뭔가 정치인 의사표시하고 싶어 어떡하라고? 요 한 자리만, 요 차선만 우리가 경찰이 딱 막아가지고, 그지? 차 못 타게 해줄 테니까, 니가 들어 눕든지, 뭐, 머리를 빡빡 깎든지, 뭐, 단식을 하든지, 니들 마음대로 하라, 그지? 할 수 있겠죠? 이 말 자체가 뭡니까? 자기들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일종의 약간은 제한했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법이 여러분, 어떤 법인가 하니까, 집회 및 시에 관한 법률이다. 이 집회 및 시에 관한 법률은, 이 법률은, 성경은 법률이야?
법률인데 이 법률은 어떤 성격이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을 어떻게 합니까? 이 기본권을 제한한다. 그요. 요렇게 하라 그지. 또 이 집회 시절 여기서는 심지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밤에는 집회 못하게 막아놨어요. 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청와대라든지 또는 뭐 법원이라든지 국회 같은 그 경계선에서 100m 내에서는 집회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권적 기본 그 자체는 구체적 권리고 여기에 관계되는 법률들은 뭐라고? 이 구체적 기본권을 다 제한하는 그런 법률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타이틀을 뭐 해놨습니까? 기본권 제한적 법률 유보란 말은 여러분 일단 무시하시고 그냥 뭐라고? 기본권 제한적 법률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자유권과 관련되는 법률은 이미 온전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이더라.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다고요? 집회 및 시행하는 법률, 그죠? 이런 것들. 반면에 이 생존권은 여러분 아까 이제 갖다 설명드렸죠. 생존권은 뭐라고요? 자, 생존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인간다운 생활이야.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대요. 그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내용이 뭔데? 뭔데? 없어. 그래서 뭐라고? 이건 뭐라고? 입법 방침이더라. 국가한테 이런 식으로 법을 제정하라고 방향을 설정해주고 있더라. 그 국가는 인간다운 생활을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국회가 뭘 제정했다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우리 저소득 계층들한테 월 예컨대 30만 원을 줘라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그래서 이 자체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뭐라고?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그 내용이 결정되어야 이 의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는 법은 어떤 생각을 하고 여기서 요 법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지만은 이 법은 뭐라고? 기본권을 내용을 형성하고 내용을 구체화하는 법이다. 그죠? 이해된다,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 보세요. 기본권 형성적 법률이다. 기본권의 내용을 형성한다, 만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그거 보세요. 그 세 번째 세 줄을 보시면 따라서 생존권과 관련되는 기본권은 기본권의 내용을 구체화시켜주는 내용의 법률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OX를 가볼까요? 22분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22분을 체크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기본권 제한적 법률 유보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기본권 제한을 가볼까요? 기본권 제한을 하기 전에 요거 다시 이 사례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사례 보세요. 지금 있잖아요. A라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뭔가 할 말이 있어, 정치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냥 지방원에서 그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불 밑에서 막 이불 킥하면서 말하니까 아무도 안 하죠. 자기는 다른 사람이 좀 쳐다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는 이 도로에서 좀 하고 싶대. 그래서 자기는 이게 도로를 다 막고 이게 바리케이드를 치고 한 2시간 동안 촬영을 다 막고 자기가 그래서 이 마이크를 두고 자기 정치적 의사를 말하고 싶대. 가능합니까? 안 가능하면 가능해요, 법적으로.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니만 살았냐? 우리도 살자고. 우리도 당장 B는 어떻게 이게 통해가지고 목적지 가야 되는데 얘 때문에 못 가잖아, 그지? 이 사람도 세금 내는 사람이고 지도 세금 내는데 똑같이 세금 내면서 니만 보호하냐고. 나는 뭔데? 라고 당연히 나오겠지. 불만이 생기겠지. 그래서 어떡합니까? 두 사람의 자유권이 부딪힌다, 그지? 이걸 뭐라고? 이걸 기본권이 충돌한다 그럽니다. 기본권 충돌할 수 있어요. A도 자기의 기본권이 있고 집회의 자유를 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고 B는 예컨대 통행의 자유가 있다, 그지? 이런 기본권이 있어요. 그러면은 두 개의 기본권이 지금 빵 부딪히고 있네. A가 전체를 점거하고 하라 그러면은 B가 완전히 지금 무시당하는 경우고, 반면에 A한테 니 복잡하니까 하지 마 그러면은 뭡니까? A는
저 A 기본권이 완전히 지금 무시한다. 이제 그래서 이런 사태가 어느 한쪽의 표만 들어대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우리가 기본권 충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그럼 이제 국가가 어떻게 될까? 해결하는 방식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규범 조화적 방법, 또 하나는 이익 형량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규범이란 말은 이게 이제 기본권이 이어서 이익이란 말과 규범이란 말 두 개 다 기본권이란 말이에요. 기본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규범 조화적이란 말은 지금 기본권을 충돌하는 두 개의 기본권을 조화시켜주겠다. 둘이가 막 싸울 때 어떻게 한다고? 둘 다 조화롭게 해주겠다. 어느 한쪽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익 형량이란 말은 뭔가니까 여러분, 요 이익이란 말이 기본권이야. 기본권을 형량한단 말은, 형량이란 말이 뭡니까? 저울로 무게를 단다. 그죠? 무게를 달아서 어떻게 한다고? 요거는 경중을 따지겠다는 거죠. 요거는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요걸 경중 따서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상위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 이렇게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딱 맞아요. 규범 조화적 해결 방식에 딱 맞는 해결 방식입니다. 그죠? 이러겠다, 그지? 둘이가 지금 한 사람은 A는 자기가 도로 전체를 청소하고 나는 정치 의사를 표시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러면은 B가 완전히 못 지나가니까 안 된다, 그죠? 그것도 합니까? 또 그런데 또 A한테 전혀 하지 마라 그러면은 B의 통행의 자유는 완전히 보장될 것이나 A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완전히 무시당한다,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두 개의 기본권을 조화시켜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 니 있잖아. 너 여기만 해. 우리가 여기서 보호해줄게. 그리고 B, 너 꼭 이렇게 안 가도 되잖아. 이렇게 가도 되잖아, 그지? B는 저는 무조건 일로 가고 싶어. 이번에는 차마 그냥 옆으로 가. 이렇게 한다, 그지? 이게 뭡니까? B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기본권을 막는다, 그지? 일종의 제한하는 거야. 이게 양자의 기본권을 서로서로 제한해가지고 두 개 기본권을 어쨌든 간에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건 뭐라고? 규범조화적 해결 방식입니다. 내가 이렇게 장황에 떠드는 이유는 이거는 시험에 놓을 수 있다는 거죠. 놓습니다. 그런데 기본권 이익 형량의 방식 하는 게 이게 여러분 그 유명한 그겁니다. 담배 사건. 흡연자와 혐년자가 싸웠습니다. 혐년자가. 자, 이거죠. 흡연자, 어떻게 이렇게 싸웠습니다. A는 담배를 좋아해. B는 담배를 싫어합니다. 담배를 피고 싶은 것도 기본권이고 피울 수 있는 것도 기본권이야. 담배를 싫어하는 것도 기본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A가 담배를 같은 공간에 살고 있어. 같은 공간에 있는데 A가 담배를 B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A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기본권은 뭐가 있을까? 우리 헌법적인 근거를 따지면 굳이 내 사생활이다, 그죠? 내가 담배 피우고 안 하고 내 사생활이다. 이런 것들. 사생활의 자유, 이런 걸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B가 A한테, 야, 니 담배 좀 그만 펴!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 뭐가 있을까? 이거는 생명권이에요. 니 담배 피우면 내 죽겠다는 거다, 그지?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각각의 기본권을, 그 베이스를 깔고 담배를 피고 담배를 피지 말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지? 이때 우리 헌법재판소 어떻게 했느냐? 두 개의 기본권을 무게를 달았다, 그죠? 각자가 주장하는 기본권을 달았다, 그죠? 사생활의 자유하고 생명권 무게를 딱 달았어. 저울이 어느 쪽을 먹었습니까? 이거 무겁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이게 상위 기본권.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두 가지가 막 싸울 때 얘를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그 말이 뭡니까? 니 담배 피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 실제 이제 말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 쟁점이 됐던 실제적인 사건은 금령구역 지정이야. 금령구역 지정입니다. 정부가 애지간한 동네한테 다 금령구역을 다 지정해. 얘 담배 피지 마. 이래요. 실제로 우리 학원 앞에 거기 지하철에서 나오게 돼. 물론 인천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울은 여러분 애지간한 그 지하철 앞은 다 금융구역이다, 그지? 담배 못 펴요. 만약에 여러분 요게
이거 지하철 앞에다가 금융교육 지정해놨다 볼까? 그럼 이거 답변을 못 표잖아, 그지? 그래서 애지간한 데는 다 막 금융교육 지정해놓으니까 A 같은 사람이 야 지정하지 말라. 우리도 담배 좀 피자, 그죠? 담배 좀 피자, 지정하지 마. 그러니까 B가 야 계속 지정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야. 이걸 가지고 다퉜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 어떻게 했느냐? 누구 손을 들어줬다고요? B 손을 들어줬어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금융구역은 계속 지정해 나가도 좋다. 이렇게 드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해야 돼.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500 교재 볼시다. 기본권의 충돌입니다. 개념 볼까요, 여러분? 서로 대립하는 기본권 주체가 A, B가 서로 대립한다, 그지? 대립하는 기본권 주체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 줄 것을 주장하는 경우, 그를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 밑에 기본권 충돌의 예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그지? 연예인의 사생활을 할 수 있는, 사생활에서 기사를 쓰는 것은 표현의 자유겠지만은, 그 사생활을 까발림을 당하는 사람은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겠죠. 그런 것들. 두 번째는 오늘 흡연권과 협영권 있는 것들. 그래서 밑에 3번에 보세요. 해결 방안 보시면은 1번에 첫 번째 법익 형량, 이게 법익 형량이라는 게 이익 형량을 이야기합니다. 이익 형량의 방식. 법익 형량, 이익 형량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규범 조화적 방법, 그지? 자, 그래서 이익 형량 방법 보시면은 충돌하는 기본권의 법적 이익을 비교하여 우열을 가린다. 그래서 이익 형량의 방식에 따르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하나만 보호한다. 상위 기본권만 보호합니다. 하위 기본권은 무시당한다, 그지? 근데 규범 조화적 방식은 아까 봤지, 이 케이스 봤다시피 둘 다 보호한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자,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까지 우리가 기본권 충돌을 할 때 어떻게 해결하는 건 방금 봤고요. 이 해결과 관련해서 아까 여기 요 케이스 볼까요? 요거. 어쨌든 어떻게 했습니까? 야, A, 니도 다 하지 말고 여기만 해. 그지? 여기만 해. 여기서만 해. 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본권을 제한했다. 그지? 원래는 이거 다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는 것을 이게 줄였다. 그죠? 제한했고. 또 B한테도 B도 올려면 이렇게, 이 차선 있어 다 갈 수 있는데, 야, 니 굳이 요 차선은 이번에 하지 마라고 이렇게 좀 제한했죠? 이게 이제 기본권 제한이야. 그럼 기본권 제한은 어떻게 하는데, 막 하는 게 아니다. 그죠? 기본권 제한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한계를 좀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 타이틀 2번에 기본권 제한의 제한 옵니다. 37점 읽어볼까요? 기본 제한 가능성입니다. 37도 이양 박스에 놨다, 그지?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러분, 요 조항은 여러분 몇 번 읽어보세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지금 굉장히 많은 해석이 쭉 따로 들어오는데, 일단은 요 문장을, 요 37조 2항 자체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이제 당장 시험 관련해서는 뭐를 조금 설명을 좀 할 것인가 하니까, 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기본권을 이렇게, 이런 게 당연히 기본권 제한해야 되겠지. 제한하는데, 마구잡이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한계를 가져요. 그래서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 제한의 한계를 좀 봅니다. 한계를 좀 봅니다. 제한할 수 있는 한계. 마구잡이로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제한하더라도 일정한 한계가 있더라. 이걸 좀 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547페이지에 보시는 제한의 한계는 뭐죠? 일단 목적상의 한계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한계가 있어요. 이 목적 위에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논다, 그지? 그리고 형식상의 한계는 뭐냐?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본권, 우리가 법책이 이거 공부했죠? 가장 최상층에 뭐가 있다고? 헌법이 있다, 그지? 다음 두 번째 법률이 있다, 그죠? 밑에 명령이 있었죠, 그지? 여러분, 우리의 기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할 때,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할 때,
대통령이 명령의 형식으로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안 돼. 어떻게 하라고? 국회가 법률의 형식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있어요. 왜? 편하잖아. 법률로서 제한하라. 32항에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누가 어떻게 하라고? 국회가 법률로서 제한하지 대통령이 명령 형식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원칙적으로 안 돼. 그래서 법률로서 제한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형식상 한계는 원칙적으로 법률이다. 물론 그 밑에 예외도 있습니다만 일단 원칙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3번의 내용상의 한계야. 요 과잉금지 원칙이고 요거는 이제 독자적으로 놓을 수도 있어요. 이제 문제가 요게 독자적으로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저번에 내가 설명했지만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상의 한계야. 이 내용상의 한계 여러분, 내용상의 한계가 뭔가니까 요게요, 그거야. 그 여러분 파리를 잡기 위해서 그지? 파리를 잡기 위해서 파리채만 쓰면 되지, 그죠? 이건 무슨 어떤 표현일까? 파리를 잡는데 그냥 파리채만 쓰면 되지. 그지 뭐 새 잡는 새총을 쓸 필요는 없잖아, 그지? 우리가 이 과잉금지 원칙은 뭔가니까 오버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 말입니다. 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걸 가지고 제한할 수 있다면은 좀 과한 식으로 제한하지 마. 예를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목적상 목적의 정당, 일단 과잉금지 원칙의 4가지 항목 일단 암기하세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의 균형성인데 이야기예요. 청소년을 보호하겠대. 청소년을 보호하겠대. 그 청소년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 청소년법 이런 예를 들어서 가칭 청소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에는 이 법에는 뭐가 있는 거니까 청소년이 근데 술집으로부터 술집 같은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 학교 인근, 내용은 학교, 그죠? 학교로부터 100km 내에는 일체의 술집을 허용할 수 없다. 허가 안 돼. 이렇게 만약에 법을 제정했습니다. 학교 담당으로부터 100km 내에는 맥주집이든 술집이든 일체 금지. 뭐 단란하게 노는 술집이든 뭔 간에 다 금지. 이런 식의 만약에 법을 만들었다고 볼까요? 그럼 여러분 이 법 자체 내용 보시면은 그렇죠. 뭐 이 정도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나라에는 그냥 술집은 그냥 시간 말겠다, 그죠? 왜? 100km에는 일체 금지니까 아무도 없겠지. 그러면 분명히 청소년들이 술집에 접근할 수 있는 게는 원천 차단일 것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화끈하긴 화끈한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 술집을 운영해서 하던 사람, 그리고 또 어른들 중에서는 술을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술이 꼭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그럼 그 사람들은 술 먹고 싶으면 어떡하는데? 술집이 시간 말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죠. 자, 일단 뭐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이 내용이 과연 기본권을 제한, 이게 일종의 뭡니까? 술집을 못하게 되니까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야. 이 기본권 제한이 과연 합당한 거는 보겠습니다. 일단 목적의 정당성이 돼요. 여러분,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목적 자체는 아무 문제 없어. 이건 100% 오케이. 이건 오케이야. 오케이. 문제 없어. 2번에. 두 번째가 방법의 적정성이죠. 이 방법의 적정성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을 이는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100km 내 금지 이것도 가능하거든. 뭐 10km 내도 오케이 그 정도 가능하고지. 1km만 해도 가능할 것 같아. 어째 이것도 다 가능한 방법인데 뭐그 중에 하나니까 방법의 적격성이 별 문제 없어요. 이 방법의 적격성은 이거는 뭐 이거는 목적의 효과가 있느냐? 효과만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이건 효과가 있다 그죠? 예스. 이거 별 문제 오케이야. 통과. 세 번째가 되면 됩니다. 이게 침해의 최소성이에요.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침해 이거 주점을 못하게 막으면 분명히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들 생긴다 그죠? 일단 누구의 기본권이 침해당합니까? 아니, 술집 사장들도 돈 영업해가지고 세금 내잖아. 그 사람들 기본권이 있다는 이야기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100km 내에 하지 말고 하면 이게 사실은 원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술집을 다 없애겠다는 이야기야. 이게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이야기다 그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아닙니다. 이게 침해를 목적을 달성하면서 가능하면은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죠. 그래서 만약에 학교 인근에서 1km 내에 금지, 10km 내에 금지, 100km 내에 10km 내에 금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10km도 과하죠. 한 1km 내에 학교 담장으로부터 1km 내에서만 요 안에서만 1km 내 1km 안에서만 술집 못하게 막으면 사실은 충분하다 그지?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이건 너무 심하다. 이게 뭐라고? 침해의 최소성 위반이다. 그래서 이거는 오케이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법 내용이 이런 정도라 그러면 뭐가 특겠습니까? 학교 인근부터 1km 내에서는 술집 금지. 그러면 사실 이거 정도 같으면 아마 침해의 최소성도 오케이다 볼 가능성이 있는데 100km, 10km 하면 이거 사실은 이거 오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위헌되는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100km 정도 같으면 이게 뭡니까? 기본권을 지금 지나치게 많이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한계를 위반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 법은 뭐겠어요? 이 법은 무효다. 무효다. 그 논리입니다 지금. 침해의 재성이에요. 마지막에 법익의 균형성.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하니까 우리가 사익과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과 그 업주들이 침해하는 개인적인 직업 선택의 자유, 이 사익과의 관계에서 이런 관계에서 이런 관계에서 공익이 훨씬 클 때 우리가 이거를 법익의 균형성이 보장 인정된다 이렇게 말해요. 정도까지 한번 볼까요? 네 가지 암기사항입니다. 그 밑에 내가 그 보충학습 과잉금 요체 사례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작동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개능기겠습니다. 자, OX항 가볼까요? 자, 일단은 여러분 3번 볼까요? 그 1번 볼까요? 기본권이 뭐라고요? 기본권이 충돌이라 그럽니다. 3번은요. 이게 이제 비교 우위를 가린다. 더 우위에 있는 기본권을 먼저 보장한다. 이 경향, 그죠? 됐고요. 자, 그 밑에 10번 볼까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침해가 최소화되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 침해의 최소성 이 원칙입니다. 됐어요. 그 정도 해볼까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요 정도가 일단 여기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그 기본권 파트에서는 요 정도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반복적으로 익혀서 암기하시고요. 나머지 그 다른 우리 그 부분들은 일단 처음 하신 분들은 한번 읽으세요. 두세 번 하신 분들은 굳이 읽을 필요 없이 그냥 오늘의 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익히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자, 이 국가기관 요 기본권은 약간 빠르게 했습니다. 빠르게 했는 게 뭐 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했고요. 지금부터 국가기관부터는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국가기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기본권 그 헌법의 그 내용 자체가 국가기관입니다.
자, 국가기관은 일단은 국회부터 합니다. 국회부터요. 자, 국회 한번 가볼까요? 국회는 여러분 지위 보세요. 지위. 일단은 동그라미 2번에 입법기관이야. 일단 1번에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국민의 대표야, 대표. 2번에 뭐라고? 입법기관. 입법기관이 말이 뭡니까? 입법,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이다. 이 말이죠. 법률 제정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국정을 감시 통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 국회가 여러분, 정부를 감시한다. 이 말이다. 그죠? 그건 우리 많이 보죠. 다음 밑에 여러분, 국회 구성 보세요. 단원제와 양원제가 있습니다. 미국 보면은, 미국 상원 의원이 있고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양원제. 원이 두 개란 이야기야. 하원, 상원. 우리는 그런 거 없지. 그래서 우리는 단원제야. 단원제. 말만 알면 돼요. 양원제, 단원제. 아무래도 단원제는 국회가 법을 만들 때 투표를 한 번 하면 되지만은 양원제서나 상원, 하원 두 군데 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겠지. 신중하지만은 비용이 많이 들겠지. 단원제는 한 번 하면 그때니까 신속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지만은 반면에 좀 경솔할 수 있겠지. 뭐 그런 장단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지? 장점, 단점 하나씩 보시고요. 자, 넘깁니다. 자, 우리나라 국회 구성을 한번 볼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입니다. 300명이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253명이고 비례대표도 있습니다. 253명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단 300명인데 253명 정도가 그 지역구와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죠. 우리 선거 공부할 때 공부했어. 지역구도 있고 또 비례대표도 있다, 그지? 저번에 지난주에도 내가 했다시피 바야흐로 이제 내년 4월달이 총선이에요. 4월달 맞죠? 4월달 총선이 돼. 지금이 10월, 11월, 12월, 1, 2, 3, 4, 그죠? 총선이야, 총선. 바야흐로 이제 지금 국회의원들은 그 내년 이제 요때 그 당선되는 게 지금 주목적이에요. 국회의원들은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하든 안 망하든 관심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뭐가 관심이라고? 내년에 4월달에 자기가 당선되는 게 좀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요즘 그 TV 같은 데 보면 조국 법무장관 관련해서 막 난리로 막 지금 양주에서 서로 막 난리 들고 있죠. 그 난리 들고 있는 목소리 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지금 요거를 노리고 공천을 받아야 돼, 공천을. 공천을 받기 위해서 머리도 깎고 막 그저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지금 요게 우리 국회는 종류가 두 가지야. 지역구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서선국에 기초해서 자기의 구역이 있는 사람들이고 비례대표는 없는 사람들이다, 그지?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비례대표들은 요 지역구가 되고 싶어 해요. 지역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어쨌거나 국회는 종류가 두 가지다. 지역구, 요게 지금 253명인 거죠? 253명이죠, 그지? 이게 우리나라 현재 요래돼 있어요. 토탈 지금 300명이에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올 거라. 이건 안 나오고 그냥 300명이다. 이거는 기억해야 돼. 현대인은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여러분, 우리 헌법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은 내가 그 얘기 잘 안 했구나. 여러분, 사실 국회의원 숫자는 많은 게 좋을까, 적은 게 좋을까? 현재 우리나라 그 현행 국회의원은 300명이야. 근데 우리 헌법에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는 많은 게 좋다 그랬습니까? 적으면 적은 게 좋다 그랬습니까?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적을수록 좋다 그래서 미나 많을수록 좋다 그랬냐 적을수록 좋다 그랬냐? 국회의원 숫자는 당연히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막 순간적으로 또 머리에 막 지진이 날 수 있어요. 아니 그 TV 같은 데 보면은 뉴스에서는 막 그냥 적은 게 좋다고 하던데 많은 게 그거는 이쪽에서 말하는 정치적인 공세고 국회의원 숫자는 많은 게 좋아요. 왜 많은 게 다만 이거죠. 이게 헷갈리면 안 돼. 나중에 내가 특권하게 할 거지만은 국회의원의 숫자는 많은데 그 특혜는 없어야 돼요. 특혜는 없어야 돼. 그러니까 왜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지 좋을까? 여러분, 내가 누차 말하지만은 국회의원이 뭐야? 유권자를 뭡니까? 유권자를 대표하는 사람들, 그죠? 만약에 극단적으로 국회의원이 한 명밖에 없다 볼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국회의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이 국회의원이 한 명밖에 없단 말은 뭡니까?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한 명을 통해서 반영된다는 얘기잖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한 명보다는 뭐라고? 두 명이 있는 게 더 좋고, 두 명보다는 세 명이 더 좋고, 100명보다는 뭡니까? 200명이 훨씬 다양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이 말이야. 200명보다는 400명이 훨씬 더 많은 그 목소리를 반영해 줄 수 있다 그지. 그래서 현재지 우리 헌법에 어떻게 됐냐? 헌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정수는 200명 이상으로 하되 법률에서 정한다. 200명 이상.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숫자를 500명 하는 게 가능합니까? 예스, 가능하다는 거죠. 왜? 200명 이상으로 한다, 이상. 자, 일단 보겠습니다. 됐고. 그래서 이런 거기다가 하나 쓰나. 우리나라 헌법상 200명 이상이다. 그걸 하나 옆에 하나 쓰나 봐봐요. 왜냐면 그는 지문은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헌법 지문 속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명 이상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 헌법 조문 한번 볼까? 시간 없지만은 헌법에 이런 좀 익숙해지니까. 거기 789페이지 펴보세요. 우리 헌법 조문입니다. 새 책 789페이지 보시면 내가 제3장 국회 우리나라 헌법 제41조 보세요. 우리나라 헌법 뒤에 제일 뒤에 헌법 41조 봐봐. 41조 제2항 보세요. 국회의원의 수는 뭐라고? 법률로 정하되 뭘 해놨습니까?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뜻이지. 일단 그거는 기억해야 돼. 우리나라 헌법상 의원의 정수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200명 이상이다. 요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밑에 이제 교섭단체 한번 볼까? 여러분, 교섭단체는 국회의원이 결과적으로 국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법을 제정하는 거야, 법률을. 법률을 제정하려면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의원과 서로 협상해야 되겠지, 그지? 그게 이제 우리가 교섭이야, 교섭. 교섭이라는 게 이제 서로 협상한다, 그지? 만나서 서로 해야 돼. 이 교섭을 여러분, 1대1로 하는 것보다는 집단을 만들어서 교섭하면 훨씬 효율적이겠지. 그래서 만든 게 교섭단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협상을 위해 교섭을 위해서 만든 단체가 말하기에 교섭단체인데 문제는 세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들려면은 국회의원 숫자가 몇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최소한 그게 핵심이 나옵니다. 꼭 암기해야 돼. 20인. 꼭 암기사항입니다. 20인 이상. 20인 이상이 하나의 어떤 소속단체를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 교섭단체는 같은 정당일 필요는 없어요. 같은 정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머리 숫자만 20명이 되면 돼요. 그 다음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다. 상임위원회는 말 그대로 상시 열리는 것이고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어떤 경우 예컨대 뭐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산 결산 심사할 때만 열린다, 그죠? 그게 특별위원회입니다. 까지만. 자, 잠시만 끊읍시다.